네, 먼저 반갑고요. 저는 이제 우리 과에 1994년에 왔었고, 올해 이제 27년째인데 좀 많이 됐죠. 네, 탁용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안식년이어서 예전과는 다른데, 교수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보통 두 가지 교육과 연구 쪽이기 때문에, 먼저 수업 준비를 하고, 또 학생들, 대학원생들과는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일반적 모든 시간을 나눠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때때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올해는 지금 안식년이어서 교육은 에 대한 부분은 좀 빠진 상태고 나머지 연구와 그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도 되죠. 계기는 없습니다. 뭐 다들 똑같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대학을 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좋아하면 이과를 택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수학을 좀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대로 왔었고 화학공학에 그냥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또 일단 화학공학을 배우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부분, 또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또 범위가 넓다는 것을 그때도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고작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대학원 가느냐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오기 전에 잠깐 회사에 취업을 한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자 하는 입장이 컸기 때문에 회사보다는 대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인하대학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특별하게 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이 순간에서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은 나가는 방향도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제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학교 회사 이익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회사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죠. 역동적으로 돌아가죠. 이익을 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을 내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학교는 어떤 이익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기초적인 연구를 이익에 관계없이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는 연구들을 좀 긴 시간을 갖고 해볼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고 학교는 여기다 이익뿐이 아니라서 지원은 제한적이지만 하고 있는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제 후자를 택한 거고 회사보다는 학교를 선호하게 됐던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학생을 가르치는 게 가장 긍정적이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그 학생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무엇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그 제가 잘을 해야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커다란 장점일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들이 앞으로 인생을 나아갈 방향들을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와서 지금까지 저만 나이 먹었지 제가 상대하는 학생들은 항상 똑같은 나이 그룹입니다. 제가 젊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 다른 어떤 직업이 가질 수 없는 굉장히 모든 선생님이라면은 가질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건 크게 딱 꼬집으라면 말할 수는 없는데 아까 이제 회사와 이 학교의 장단점을 잠깐 물어봤어요. 연구에서 장단점을 물어봤을 때 아까 이제 저는 학교의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원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회사는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역시 이렇게 나오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회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누릴 수 없는 게 부정적인 거겠죠. 그래서 어떤 연구를 계획하거나 할 때 좀 지원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결과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건 좀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서로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연구 분야는 전기화학입니다. 전자와 관련된 화학 변화 이걸 다루는 게 제 연구 분야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는 재료의 변화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예요. 재료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부식이라든지 또는 뭐 도금이라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물질을 전기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쪽이 이제 하나 관심이 대상이 갖고 있는 분야 하나이고
또 다른 분야로는 이제 전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요즘에 뭐 관심 대상이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이제 수소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연료전지 쪽이죠. 그래서 연료전지. 그래서 크게 재료의 변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에 많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배울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면 찾아보고 무엇인가 많이 궁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그럼 나는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요즘에 뭐 AI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화공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고 이제 화공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가르쳐주면 배우고 이런 형태로 접근하지 말고 관심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업을 듣는다든지 스스로 찾아내서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하고 그걸 찾아면 적극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과목은 전부 다 필수고요. 전부 다 잘해야 됩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학생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화공이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다는 거. 범위가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많은 지식들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굉장히 우리 화공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인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수업 시간에 우리한테 학교에서 열리는 2학년, 3학년, 4학년 그때 과목들을 배울 때마다 이것이 어디에 쓰이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들어온 게 공부를 하러 온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꼭 학원만 해서는 못 살 수는 없죠. 학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일의 한 부분인 것이지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삶을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앞으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전공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많은 책을 읽고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앞으로 다들 아마 20대 초반일 텐데 앞으로 남은 생애를 생각하면 7, 80년이 남아있어요. 아마 수없이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대학교 때 배운 지식만이 쓰일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것 맞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절대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어도 아는 범위의 생각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려는 노력을 특히 젊었을 때 특히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학원이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을 이야기하려면 공학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학을 만약 우리가 영어로 정의를 한다면은 프로그램 솔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세상은 항상 우리가 어떤 제품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제품이 최고의 제품은 아닙니다. 우리 휴대폰도 매번 새로운 제품들이 뭐 아이폰 1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제품이 고장이 안 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나타내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배터리가 사서 나중에 폐기 처분할 때까지 배터리 한 번도 안 갈으면 충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하루나 이틀 만에 계속 충전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라고 하면 충분히 문제잖아요. 그거. 물론 충전하면 돼요. 근데 충전 안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나은 배터리를 찾는 연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걸 위해서. 학부 때는 우리가 화학공학이라는 범위가 넓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그 범위가 뭔지 잘 몰라요.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프로그램 솔버라고 해놓고 우리 문제도 몰라요. 근데 해결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챕터가 끝나면 뒤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먼저 연습합니다. 문제는 아직 찾는 방법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현장에 나가게 되면 문제를 찾고 거기는 답을 찾아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곧장 문제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문제를 찾는 거. 그리고 그 문제는 답이 없는 거. 왜냐면 답이 있는 문제는 이미 해결됐겠죠. 답이 없는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를 찾아내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게 대학원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한 연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도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잘 일을 수행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학원의 장점은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 책임을 안 져도 자기가 마음껏 연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회사에 나가면 자기 일에는 모든 게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대학원 때는 정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자기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많이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시행착오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자기한테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원 교육의 장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한번 연습을 자유롭게 해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왜냐면 대학원 나가면 마찬가지로 엔지니어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일 제가 하는 일도 프로그램 솔버.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대학원의 과정, 석사 과정 2년 또는 박사까지 하면서 그걸 배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원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생들은 상담할 때 가장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가끔 학생들은 어느 회사를 가고 싶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직장을 구할 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는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지. 특히 학부 과정 때는, 학부 졸업생을 뽑을 때는. 왜냐면 어떠한 스페셜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너럴 엔지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인 엔지니어.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아마 회사에서 생각하는 엔지니어가 가장 바람직한 엔지니어는 회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떤 시켰을 때 잘하는 엔지니어일 거예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일은 연구일 수도 있고, 생산일 수도 있고, 품질 관리일 수도 있고, 영업일 수도 있습니다. 기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맞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 일은 회사가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큰 회사일수록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나는 회사를 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회사는 작은 회사는 받아줄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회사는 한 해에 몇백 명씩 들어오는 또 심지어 1000명 이상 들어오는 신입사원 받는 회사는 한 명을 배려하지 못할 거예요.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분야에 배치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내가 회사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회사가 들어가는 것이 가고 싶다고 하는 표현은 올바른 정확한 표현은 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부 졸업하고 만약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화공의 제너럴 엔지니어로서 어떤 일이든지 난 잘할 수 있다. 그런 좀 개방된 오픈 마인드된 자세를 갖고 또 그걸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난 회사 가서 무슨 일을 할 거야. 근데 그것은 회사는 절대 뽑으면서 그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취업을 고려할 때에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일도 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확신을 갖는 게 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회사에 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만약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사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나오면 돼요. 여러분 선배들 가서 1, 2년만 나온 사람 꽤 됩니다. 그냥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회사를 잘못 생각하고 취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취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도대체 가서 뭘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실제로 몰라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머릿속에 정해놓습니다. 근데 두 개가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라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정의 초반부에 어떤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펼쳐나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는 취업을 생각할 때 좀 사고방식이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취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취업은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그 어느 나이가 됐을 때 취업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지. 취업이 목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뭐 할 거냐? 놀 건가 목표 달성됐으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봤을 때는 취업이라고 하는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스타트 라인에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타트 라인에 들어온 사람이 스타트 라인을 목표로 할 수 없잖아요. 더 크게 해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고,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똑같이 얘기하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도대체 취업이라는 게 본질적인 의미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어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선택한다면 나중에 취업을 하든 대학원을 하든 좀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한다면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점 많죠. 자, 우리 학교 봅시다. 일단 우리 과는 1954년에 우리 학과가 처음 만들어졌고 거의 이제 70년 가까이 됩니다. 선배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또 그 선배들 밖에 나가는 길 참 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70년에 관련 노하우를 가진 우리 학과가 학생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또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그 변하는 과정들을 잘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과를 구성하는 교수님들도 항상 학생들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마 수업 시간이나 수업 시간 이외에도 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틈날 때마다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점은 여러분이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선배가 없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선배와 후배 안에 그러한 일체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우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교, 특히 우리 학교 화학공학과 7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몰랐지만은 가서 느끼는 굉장히 큰 자부심, 자신감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또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교수님들도 20분 넘게 우리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우리는 교수 수도 충분하고 또 교수님들도 연구도 또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했나? 너무 힘들어요. 아마 어른 나이 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힘든 걸 다시 하라고? 대부분은 아마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다시 한다면 저는 전공 공부도 하겠지만 중요하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게 책을 좀 많이 정말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어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참 넓다는 것도 알고 나랑은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번 직접 보고 느끼고 그리고 세상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시 된다면 전공 공부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고 그것 말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다시가 안 되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좀 제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특히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책 읽는 것보다 여행 가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요. 나중에 무엇이 될 건가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찾을 거고 그때 주어진 것이 글쎄요 뭘 찾을지 모르죠. 하다 보면 찾는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를 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화학공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살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 순간에 가장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걸 선택할 거고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걸 하면서 그 선택의 순간 왔을 때 그걸 바탕으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답이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좀 많은 걸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뭐 인터뷰를 이렇게 시켜줘서 고맙고 내 생각을 이야기해 주도록 해서 고맙죠. 이상. 네.